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2019년 서울 카페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도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난 영상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2019년 서울 카페쇼를 주제로 준비한 3편의 영상 중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 박람회에서 눈에 띄는 경향과 특이점들을 짚어보고 가까운 미래에 변화될 커피 시장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카페쇼에서 제가 놀란 건 뭐니 해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1층과 3층 전관을 가득 채울 정도로 볼거리가 풍성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확연하게 이원화되고 있는 커피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나 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스페셜티 커피, 특히 이미지화된 인상으로서의 스페셜티 커피라는 하나의 흐름과 일반 대중에게 보다 익숙한 기존의 카페의 흐름이 완전히 분리돼서 각각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영상으로 저와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좀 난해하고 알쏭달쏭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이미지화된 스페셜티 커피라던가 인상으로서의 스페셜티 커피 이런 용어들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링크가 뜨고 있죠. 제가 일전에 준비한 영상인 커피 힙스터를 만나다 라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던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 깊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영상 마지막에도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커피 시장의 모습을 대변하듯이 스페셜티 커피를 필두로 한 3층과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1층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영상은 호흡이 좀 긴 편입니다.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듯이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그럼 2019년 카페쇼를 통해서 본 커피 시장의 경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커피 엑스포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커피 엑스포에서 정리해드렸던 경향 중에 몇 가지가 이번 카페쇼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저는 총 3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이엔드급 기어들이 공통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3가지의 기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뛰어난 성능으로 보다 섬세한 추출을 원하는 바리스타들의 관심을 모았던 고성능 미세 저울이죠. 아카이아 펄의 후속 모델인 아카이아 펄 모델 S. 두 번째는 마니아는 물론이거니와 작은 규모의 에스프레소 전문 샵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제 역할을 다해줄 고성능 원그룹 에스프레소 머신 디센트 에스프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성능뿐만 아니라 모던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카와 프로 V3 샘플 로스터입니다. 이 세 기어는 제 기능에 충실한 고성능 장비라는 점과 거기에 걸맞게 또 굉장히 고가라는 점 이외에도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어플과의 강력한 연동성이에요. 이카와 펄 모델 S는 전작에 비해서 확연하게 빨라진 반응 속도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추출 레시피나 프로파일을 공유하고 역시 어플이나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다운받아서 기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원두를 볶은 로스터나 유명 바리스타의 레시피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디센트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온도, 추출 압력, 추출 시간 등등 에스프레소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모바일 어플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고정값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형식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보다 바리스타가 의도에 맞는 추출을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전용 저울과 연동을 하면은 데이터에 무게를 추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원그룹의 크기도 좀 작은 편이라서 추출을 하려면 예열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추출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편이어서 소비량이 많은 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디센트 에스프레소의 이런 정밀한 세팅값도 유저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자기 기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 바리스타의 추출 레시피를 가정에서 즐기는 것도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카와 프로 V3 샘플 로스터 역시 앞서 열거해드렸던 실시간 모바일 연동 기능이 모두 적용되는 모델이었습니다. 한 배치에 볶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미처 알아보질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샘플 로스터인 만큼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g 정도? 100g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생두를 기준으로 한다면 100g 가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 50g이 약간 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카와 프로 V3에 탑재된 고성능의 온도 센서를 모바일 어플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로스터들의 노동력을 좀 절감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기 하단부에 보이는 유리 컨테이너가 계량부터 원두 배출, 그리고 체프라고 하죠. 생두 표피에 있는 그런 얇은 피막이 이제 로스팅 중에는 날리게 되는데 그 체프를 모아줄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한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이 유리 재질의 컨테이너는 한 세트에 3개가 함께 동봉된다고 하니까 여유롭게 교체해가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고성능 기어들을 통해서 프로파일과 레시피의 공유라는 테마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미래가 좀 그려지시나요? 저는 아마도 커피계에도 연예인급의 유명인사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블 바리스타 뿐만 아니라 커피 업계에 종사하는 이너서클 내에서도 아름아름으로 회자되고 알려지던 그런 현지의 생산자라던가 로스터, 아니면 심지어 농장의 이름까지 대중들 앞에 전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겠어요. 바야흐로 커피계에도 인플루언서의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단골 카페에서도 바리스타 누구의 레시피, 어느 농장의 생두를 로스터 누구의 프로파일로 볶아서 어떤 바리스타의 레시피로 추출을 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 문구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명세라는 부분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어떤 혈액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화려하고 극단적인 스펙터클과 또 아름다움을 제시하지만 반면에 불균형, 독점, 과잉 경쟁을 통해서 대중들을 소진시키고 또 소외시키는 그런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부분에는 명과 암이 공존하듯이 말이죠.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속단하기는 아마 이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필연적으로 또 인과적으로 겪어야 하는 어둠과 불합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질문으로 남기고 저는 빠르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커피 엑스포 영상에서 업소용 자동 브루잉 머신인 5바리스타의 모습을 잠깐 소개해 드렸었죠. 꽤 오랜 시간 많은 커피인들의 인식 속에 최고의 자동 브루잉 머신 하면은 이 5바리스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여러 업체가 출사표를 던졌었는데요. 이번 카페쇼에서 눈에 띈 건 노블트리사의 아이레아였습니다. 역시 스마트폰으로 여러가지 제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아서 설치가 간편하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아이레아는 특히 이번 카페쇼나 박람회처럼 인파가 많이 모이는 시음회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어요. 부스 곳곳에서 레귤러 커피 시음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아이레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의
어떤 추출 테크닉이라던가 레시피를 기계에 적용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레아도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어플을 통한 정보 공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의 단골 카페에서도 자동 브루잉 머신을 이용한 드립 커피를 맛보시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지난 커피 엑스포와 비교해서 이번 2019년 카페쇼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보다 분명해지고 확고해진 환경 이슈를 읽어낼 수가 있었어요. 재생 가능한 일회용품이라던가 생분해 빨대, 그리고 친환경 머신 세척제,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꼭 환경 이슈가 메인이 아닌 곳에서도 친환경 재료라던가 재생 가능한 포장지를 사용했다는 부분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카페쇼에서 처음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박람회장 곳곳에서 시음을 진행하는데 당연히 많은 수의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용 텀블러를 이용해서 시음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텀블러 세척할 수 있는 세척대가 전시장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그런 세심함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런 세심함이 내년에도 좀 유지가 된다면 저도 그때는 제 개인 시음컵을 들고 행사에 참여해봐야 되겠어요. 이번 전시에서 환경 이슈를 다룬다면 단연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호주의 디자인 굿즈 브랜드인 허스키에서 출시한 허스키 컵입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커피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찌꺼기는 그 모양 때문에 커피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호주에서는 허스크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허스크를 이용해서 만든 컵이 바로 허스키 컵이에요. 사실 호주 계열의 커피 흐름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아름아름으로 정평이 나 있던 브랜드입니다. 그 실물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에 무게도 가볍고 튼튼하면서 심지어 환경에 무해한 허스크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모이는 건 당연하겠죠.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허스키 컵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자금 사정 때문에 이렇게 세 파트로 2019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커피 박람회인 카페쇼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트렌드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또 의견 나눠주세요.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카페쇼 영상은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대한민국 스페셜티 커피 문화를 어떻게 보면 선도한다고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커피 리브레의 서필훈 대표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예멘의 독립 생산자들의 커피를 테스트할 수 있는 퍼블릭 커핑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커핑 행사 모습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산지에서의 움직임, 특히 케냐에서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움직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원래 커피 박람회 영상은 이렇게 두 편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워낙 의미 있고 중요한 얘기라서 좀 특별편 형식으로 한 편 더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안녕.